이-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온 거로 같은데 더 많이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이 수업 진행하실 것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분도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켜도 카톡이 저절로 켜져요. 그래서 카톡 소리가 올라오는데 곧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채팅창 올리면 네. 그 왼쪽에 그 종이 하나 보여요. 설정 위에. 채팅? 네. 채팅창을 음. 카톡을 이제 하나 띄워놓으면 그 위에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회색 줄 있죠. 거기에 종이 보이는데 종을 클릭하면 알림이 꺼져요. 카톡 전체가. 아, 카톡에서?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카톡 채팅 알았어요. 보이시죠? 아니, 열어봐야지. 종? 왼쪽에 보면 내가 말풍선 있고 그 밑에 이게 쭉 맨 밑에 왼쪽 설정 있고 그 위에 아, 종. 네네. 찾았어요. 네, 그 종을 네. 클릭하면 꺼져요. 네. 땡큐,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제 수업 시간이 이번 수업까지 포함해서 한 4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료하시려면 70%니까 17번에서 한 11번, 12번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만큼 수업에 참여하셔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횟수가 모자라신 분은 오늘부터 남아있는 것 모두 다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벌써 14강째네요. 네. 아, 그래도 지금 24분? 24분은 열심히 지금 보통 34명? 40명 선까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아직 좀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연초고 그래서 바쁘신 모양입니다. 화면 자료는 저희가 PDF 파일로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전통 지식에서 음식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육류학교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여기에 공지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드릴게요. 네네. 자, 화면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오늘이 14강 전통 지식 음식편입니다. 음식 관련해서 먼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좀 최신 부분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 좀 참조해 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는데 맛이란 무엇인가
GMO라고 하는 책이에요. 최낙은 씨가 줬는데 이분은 이제 관점은 별로 안 좋아요. GMO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그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좀 잘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GMO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화학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체의 이제 논리적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생태 환경에 미치는 피해 이런 것들은 이제 간과하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맛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좀 내용들이 일부 앞부분에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달면 삼켜라. 몸에 좋은 것이 맛이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화적으로 사람들이 맛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렇죠. 내 몸에 땡기기 때문에 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고기를 안 먹고 계속 채식만 하다가 나중에 고기 먹으면 거의 황홀경에 빠진다 그러죠. 왜냐하면 채식으로 이제 충분하게 섭취 못했던 그런 이제 단백질이 이제 새로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이제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몸 스스로는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각들을 집중해서 찾게 돼 있는 그런 것이죠.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단맛이죠. 맛으로 치면 단맛. 그래서 슈가로서 이제 글루코스라든지 글루코스는 설탕, 그다음에 프룩토스는 과당, 그죠? 글루코스는 이제 포도당이고 프룩토스는 과당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섞여서 설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는 탄소가 물을 만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석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탄소가 물을 만나서 변화된 물질,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는 석탄, 연탄, 석유 뭐 이런 것처럼 탄소로 이루어졌잖아요. 얘가 타면은 열을 내죠. 그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 고소한 맛을 내요. 지방. 근데 탄수화물은 광합성을 해서 바로 1차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지방은 그 구조가 약간 바뀐 것일 뿐이에요. 구조가 약간 바뀌어서 탄수화물의 구조만 바뀐 형태가 지방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되게 이제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은 세포막이라든지 아니면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구분하는 막을 만들어내는 게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막은 친수성 막이 있고 또 이제 물하고 이렇게 튀겨내는 막이 있는데 물을 튀겨내는 막이 이제 주로 이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왜 물에 지방 넣어보면 지방이 동동 물이 뜨잖아요. 서로 이제 튀겨내는 역할을 하니까 세포 안에서 각각의 기관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을 이루는 것이 주로 이제 지방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탄수화물에 질소가 붙는다든지 질소가 붙고 또 이제 황이 붙으면 되게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은 주로 이제 글루타민산, 우리가 흔히 이제 감칠맛이라고 하는 맛인데 깊은 맛이라는 뜻이에요. 감칠맛은 깊은 맛. 이게 이제 뭐 MSG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르트산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단백질은 주로
또 세포를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는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핵산이 필요해요.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들 안에는 다양한 이제 세포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세포를 이루는 핵이 있어요. 그 핵산들도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겁니다. 주로는 그 핵산의 중심고리는 이제 인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걸음으로 치면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소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인산은 여기 핵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륨은 이제 미네랄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걸음에서는 식물들은 탄수화물, 지방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을 별도로 식물한테 주지는 않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식물에 의존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을 별도로 섭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의 역할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2차 대사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여기에 더해서 비타민까지는 이제 1차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2차 생산물이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인류가 별도로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은 또 이제 미네랄. 그러니까 이제 식물로 치면은 거름에 질소, 인산, 가리 이외에 미량 원소를 넣어야 하듯이 그 미량 원소가 담당하는 게 이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짠맛으로 대표되는데 이게 이제 생명의 근본이자 맛의 근본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양념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꼭 소금이 들어가면 그 맛이 굉장히 분명해지죠. 소금 안 넣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그죠? 고기를 먹을 때도 그냥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기 소금기 하나도 없는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이 맛을 못 느껴요. 근데 소금을 섞으면 그 맛이 도드라져 나오면서 맛을 느끼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혀에 있는 미뢰를 자극하는, 혀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미뢰라는 게 있어요. 맛을 느끼는 그 세포인데 단위세포에서 그 미뢰를 자극하는 게 이 소금의 짠맛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미네랄 안에 있는 칼슘들은 신경세포에, 우리 이제 흔히 신경세포가 이제 축삭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이제 이 미네랄 안에 있는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단식을 한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먹지만 소금은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걸 안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칼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정신이 혼미해져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 그래도 계속 안 먹으면 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 써요. 그래서 뼈가 약해져. 단식할 때 이 소금을 안 먹으면 소금, 이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칼슘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뼈에 칼슘을 빼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천성산 그 터널 만들 때 그 스님 한 분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단식 농성을 하셨는데 진짜 옥새 단식을 하셨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뼈가 이렇게 약해지고 뭐 이랬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사람이 살려면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신경에 이제 이런 신호 물질들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걸 뼈에서 빼다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라. 쓰면 뱉는다는 얘기는 쓴맛은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제 독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안 나왔는데 신맛은 상한 음식을 또 대표를 해요. 물론 이제 쓴 것들 중에서 쓴 맛을 내는 그런 독성 물질 이외의 것을 따로 이제 그 요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신맛도 마찬가지로 요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화시켜서 저희가 이제 먹게 되면서 음식혁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1강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맛이라고 하는 게
생존의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쾌락의 수단으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단맛 안에서 과당에 대한 이 지나친 그런 어떤 추종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식물은 한 자리에 계속 박혀 있고, 그죠? 동물들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뇌예요.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 지구는 바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찾아 나가는 것은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맛이 아니라 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향을 찾아서 이 뇌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을 보고 맡아보고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물속에 있는 향을 주로 맡은 이제 이런 동물들이 육지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향과 맛이 분리가 된 거예요. 향과 맛이 분리가 돼요. 요즘 이제 코로나 전국에 그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냄새를. 최근에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가지고 그 아프면서 이제 자기가 느낀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음식의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은 이 향과 함께 느껴지는 공감각이지 혀로만 느끼는 맛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코가 맹맹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맛은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살려니까 먹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뇌의 원초적인 기능이 이렇게 맛이라든지 향을 쫓아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맛을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기억이 소환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해요. 어렸을 때 맛있게 친구들하고 먹었던 달고나 향이 어디선가 난다. 그러면 옛날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던 즐겁게 먹던 그 시절로 이렇게 소환이 되잖아요. 그 기억이 쫙 떠오르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게 해줬던 음식 이런 게 이제 냄새가 어디선가 풍기면 그때 엄마 생각이 나고, 이런 것처럼 향과 맛은 이렇게 원초적인 두뇌가 형성되면서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 기억을 소환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기제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은 굉장히 중요하고, 맛은 이런 원초적인 기능 때문에 따로 이제 미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훈련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 교육 뭐 기본법이라든지 지원법이죠.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원초적인 그 맛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맛 교육을 해요. 그래서 원재료의 맛을 느끼게 하고 요리를 해서 막 먹어보게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몸에 이 맛을 기억하고 찾을 때를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한 5번 정도는 먹어보는 훈련을 해요. 맛 감각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있긴 하지만 대개 이제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잖아요. 지원법이다 보니까 의식 있는 지자체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지자체는 뭐 전혀 지자체 단위의 기본 조례도 없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죠. 이 이제 이보디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진화해 왔던 과정들을 발생 단계,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치킨이나 뭐 인간이나 초기의 단계들은 거의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물고기 모양, 그다음에 이후에 더 크면 이제 조류의 모양도 거쳤다가 양서류 또는 이제 파충류의 모양으로 띄었다가 나중에 완료된 단계에서는 이렇게 포유류의 형태로 또는 이제 조류의 형태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단계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개 막 안에서 이루어져요. 양막 또는 이제 양막이라고 그러죠. 이 양막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초기의 생명들이 이 바다 안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이 양막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알도 마찬가지죠. 그 양막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발생들이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 양수 안에 엄마가 맛보는 맛들의 향들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바나나를 먹고 있으면 양수에 그 바나나의 향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바나나를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임신하는 이제 초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잘 균형 있게 고루 먹어야 사실은 태아도 그 맛을 기억했다가 건강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발생 생물학적으로도 맛의 기억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식물로 돌아가 보면 식물들은 이제 이렇게 잎사귀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해서 설탕을 만들어요. 예. 자, 여기 설탕을 보면 CH2O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탄소죠. C는 H2O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탄수하고 물이 있잖아요. 탄수, 물 숫자. 그죠? 예, 그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게 설탕이 이루어지면 탄수화물의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당으로 합성이 되는데 당으로 이제 합성이 되고 또 이제 일부는 셀룰로즈라든지 전분이라는 형태로 이제 합성이 돼요. 셀룰로즈는 이제 그 식물체의 이제 표피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합성도 이루어지지만 주로 그 당을 담아낼 그릇까지도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당합성에서 이렇게 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알파포도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셀룰로즈로 구성되는 것은 이제 베타포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결과 포도당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설탕과 그 설탕을 담을 그릇도 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당이 만들어지면 당 안에는 보면 이제 당 알코올이라든지 데옥시당이나 아미노당, 사이오당, 일돈당, 우론당, 당산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당 알코올은 우리 이제 우리가 껌에 먹으면 이제 자일리톨 있죠, 그렇죠? 자일리톨 끝에 이제 톨자가 들어가는 것은 당 알코올이에요. 이거는 이제 열량이 없어서 살이 찌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당이 구조만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게 지방합성이에요. 지방이 들어가요. 네. 구조만 바뀐 거예요.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 이게 만들어지는 건 똑같고 여기서 이제 구조만 바뀌는 것이 이제 지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땅 속에서 퍼올린 질소라든지 황이 붙게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백질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시트르산 회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이제 구연산 회로, 뭐 CTA 회로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단백질 합성되는 장소는 여기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엽록체에서 생산을 하면 거기서 이제 소비해서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엽록체가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로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 거고 당 합성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지방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과 이제 동물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유전 물질로 얘기하는 뭐 아데닌, 구아닌, 뭐 피린 이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뭐 이런 유전 관련된 그런 이 핵산 이런 것들도 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공장이라고 볼 수 있죠. 세포 안에서의 공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엽록체는 이산화탄소 호흡을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공장들이 식물에 있어서는 뿌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의 잎사귀들은 이산화탄소 호흡을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한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산소가 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북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성기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에서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광합성이 빛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비타민 B원이 만들어지고 또 그 전 단계에서 비타민 K1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산소라든지 물과 만나서 비타민 C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관계2, 관계1이라고 하는 게 PS2, PS1인데 이것에서 비타민 E, 비타민 B6, 비타민 C 이런 게 또 이제 만들어집니다. 잎사귀 광합성 안에서 모든 게 다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1차 생산물 위에 비타민까지는 그래서 1차 생산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물질 우리 이제 뭐 인삼에서 나오는 게 뭐죠? 사포닌이라든지 아니면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아니면 페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물질들 우리 이제 2차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외부의 자극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든지 자외선이 너무 많이 비친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잡초가 같이 자란다든지 아니면 병해충이 달려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물질로 만들어내는 게 이런 2차적인 기능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플라보노이드가 이렇게 생기면 이런 식으로 나무의 속재가 이렇게 갈색으로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씨앗의 껍질이 이제 갈색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는 식으로 변화되는 현상들을 나타내요. 이게 이제 기능성 물질들이 하나하나 합성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작물들을 너무 귀중하게 그러니까 막 수경 재배하듯이 병충해도 아예 덤비지 않게 풀도 완전히 깨끗하게 너무 깔끔하게 관리하면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성 물질에 합성될 때는 별도의 땅 속에 있는 무기물들이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탄수화물이 구조만 바뀌어서 지방이 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뭐 이제 뭐 망간이라든지 뭐 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결합되면서 이 기능성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함께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기 재배라든지 친환경 재배여야 이런 기능성 물질들도 많다는 것은 그런 어떤 여러 조건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심한 관리라든지 터치를 안 해야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테루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와인을 만들 때 그 이제 원래는 이제 토양을 의미하는 테루아가 이제 토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포도가 자라는 토양이라든지 기후 조건, 자연 조건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농사 기술이라든지 정성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테루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도 한번
드라마도 나온 적이 있고, 이제 요즘 뭐 애니메이션, 뭐 신의 눈물인가, 뭐 이런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풀을 잡초하고 같이 키우느냐, 아니면 잡초를 아예 깨끗하게 제거하느냐, 그리고 토양을 경운해서 경반층이 생기게 하느냐, 경반층이 없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산물 중에서 1차 생산뿐만 아니라 2차 생산, 3차 생산까지 이르기까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와인이라고 해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와인입니다. 근데 이제 와인이 워낙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 애호가들이 항상 따지는 게 이런 때루아를 따지는 이유가 나는 그만큼의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맛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문외한 같은 경우는 이 뭐 포도주가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재배 토양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따져서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루아라는 개념이 이제는 포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점점 이제 다양한 이제 작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을 만드는데 콩으로 만드는 장하고 팥으로 만드는 장, 또는 콩 중에서도 선비콩으로 만든 장, 아니면 종콩으로 만든 장, 아니면 또 다른 콩으로 만든 장, 이게 다 맛이 다른 거예요. 품종의 차이겠죠. 그가. 근데 또 똑같은 메주콩이라 하더라도 단양에서 재배한 거하고 그다음에 화성에서 재배한 거, 이런 게 이제 다른 맛을 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때루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슬로푸드 문화원에서 장문화 대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매년 간장이라든지 된장을 가지고 품평회에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는데 많이 먹는 대부분이 소비하는 그런 이제 가공식품에서부터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때루아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1차적인 생산물이 아니라 2차 가공, 3차 가공 이렇게 하다 보면 보다 이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농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때루아라는 개념도 하나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씨앗도서관협의회가 그 화성에서 수집된 서리태나 아니면 저기 강원도 정선에서 수집한 서리태를 섞지 않고 따로 분류하는 이유도 이 때루아라는 개념이 아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런 개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 지역적인 어떤 수집된 똑같은 이름의 종자를 하더라도 섞지 않고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씨앗도서관을 만드는 이유도 그 지역의 자산을 그 지역에서 보존하는 것이 그 때루아를 그 지역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루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농사도 결국은 요리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해돼서, 그죠? 그 미네랄 형태, 무기물 형태로 이렇게 흡수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소화 흡수되고 맛으로 느껴지고 그게 이제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농사의 과정이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사도 요리의 가장 큰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외국에 보면 이제 뭐 다양한 뭐 셰프의 테이블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을 가끔 봐요. 그런데 보면 요리사들이 다 이제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밭을 공개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자기 요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리 철학이 이제 하나하나 농사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 하나 짓는 것 자체가 요리를 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요리 젤리 푸딩이라든지 요거트라든지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소프트 드링크, 밀 스낵, 브레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런 공정들도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전 과정, 농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요리 일부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요리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음식 진미방이라든지 정조지,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이제 농사 문화, 그다음에 이제 음식 메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책을 다 내요. 화성도 이제 우리 현혜인 선생님이 화성 지역 이제 요리를 하긴 했지만 화성 지역 전통 요리는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전통 요리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물론 이제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이제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별도로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요리에 관련된 기록들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노력들이 저희가 이제 토종씨앗 수집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책에서 나왔던 이제 요리들이 하나하나 좀 발굴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요리와 또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요리의 차이점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가공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작물의 이제 물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요리에 새로운 이제 기법을 도입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임원경제연구소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정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실습하고 같이 요리를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과정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표 음식들을 이렇게 십선이라든지 뭐 밑에는 있는 이제 저기 단양군인가 거기서 이제 요리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다르고 품종도 다르고 품종 따라 재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리도 달라지고 그러면 다양성 이게 이제 곱하기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그걸 찾아 먹는 사람들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다양성들이 포괄적으로 이게 중첩이 되고 곱해지면 엄청난 이제 다양한 음식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다양성들이 추구돼야 결국은 토종도 계속적으로 이제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영양사 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이제 영양사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학교 급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학교 급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도시락을 싸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각자 싸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다 그냥 그 레시피 짜가지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먹어버리니까 음식 문화가 다양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쩌면 이제 유통 개념에서 친환경 농가들을 이제 살리고 뭐 이런 어떤 유통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시작하긴 했지만 맛의 민주주의는 아니다. 맛의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맛들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그 맛을 또 찾아 나가고 이게 실제 이제 맛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맛을 훈련시키는 이제 맛 교육에서부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이르기까지 좀 맛의 문화에 있어서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이런 다양한 작물들 토종과 같은 다양한 작물들도 빛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요리 이외에 비슷한 개념의 이제 책들이 이제 동의보감이라든지
구황차류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의서예요. 의서. 전통 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약이다. 그죠?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몸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들은 특정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동의보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황차료는 구황식물이에요. 구황식물. 그래서 이제 구황이라는 것은 흉년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식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적어놓은 게 구황차료라고 하는 책이에요. 조선 명종 때인가 이렇게 이제 10대성을 해서 책으로 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야생의 식물이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다시 재배 작물화가 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민들레 뿌리라든지 이게 흉년계만 먹었던 거죠, 사실은. 또는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먹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요리법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까지 다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게 구황차료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작물들에 대한 모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는 게 이 구황차료라고 하는 구황벽곡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기존 그 농작물들은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차별화된 자기만의 이제 작물들을 찾을 때 눈여겨보는 게 이 구황차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먹었지? 들에서 산에서 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이제 재배 조건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숲이 없었는데 숲이 구워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밭으로 이렇게 작물화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작물화해야 내가 좀 이것을 경제적인 작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구황차료라든지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찾아서 보게 됩니다. 네, 주로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동양적인 철학은 이렇게 이제 오운육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적용을 해요. 목화토금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신체의 모든 장부들을 다 이제 이 오운육기 그리고 신경망 뭐라 그러죠? 경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360개의 경락도 다 이 오운육기에 기본을 둬서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합니다. 이런 철학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오운육기를 이해 못하고 동의보감이나 구황차료를 보면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도 그랬다고 그래요. 서양도 우리나라 이 동양은 오운육기를 했다 그러면 서양은 이제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모든 질서를 이제 찾아 나가려고 하죠. 사람들은 이제 질서가 없으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숫자에 맞춰서 꿰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참조를 하게 되면 대개가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제 슬로푸드 한국 협회에서 이런 어떤 음식 문화를 발굴해서 찾아서 등재하는 것들이 이제 맛의 방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맛의 방주에 등재해 있는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열거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물 자원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동물 자원, 그다음에 심지어는 광물 자원까지도 이제 등재를 해요. 소금은 광물이잖아요. 음식 우리가 식재료로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광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나는 이제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제 음식 문화들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등재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제 슬로푸드 협회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등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슬로푸드 지부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에서 주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주도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아니면 울진이라든지 이런 지부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부에서 대단위로 이렇게 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주로 이제 식물 자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토종 자원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좀 찾았어요. 제주 푸른 콩장,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독세기 콩으로 불리는 이제 제주 토종콩이에요. 여기서 이제 푸른 것은 이제 똑같은 의미인데 독세기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죠, 그죠? 예, 독세기는 병아리라는 얘기예요, 병아리. 병아리가 아니라 알. 병아리 알. 계란이죠, 계란. 그러니까 이제 푸른 독세기 콩은 푸른 계란콩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콩이 이제 동그랗지 않고 약간 좀 타원형이다 보니까 계란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고요. 독세기는 이제 계란을 얘기해요. 이걸로 이제 다양한 이제 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슬로푸드 협회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지역 단위 문화이고 지역 단위에 이제 계승해야 될 이제 농가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묶어나가는 그런 이제 일들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 등재하고 또 기초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의 일부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독점될 가능성들이 조금씩 있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고 또 이제 상업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너무 흐를 가능성들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안전뱅이 밀은 이제 이름이 뭐 키 작은 밀 이런 형태로 요즘 이제 바뀌는 추세죠. 이게 이제 장애인 비하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이걸 좀 바꿔달라 이렇게 좀 공문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마세방주에서는 이건 원래 지역에서 부르던 이름이라서 아직은 이제 안 바꿨는데 일부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이제 생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키 작은 밀로 이름을 좀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말날이라든지 칙소 이런 게 있고요. 연산오개는 이제 오골개고요. 연산 지역에 제주도에 이제 까만 소, 그다음에 이제 장흥 돈차 이거는 이제 차로 이제 만든 돈차란 얘기는 이제 이렇게 덩어리차 엽전처럼 이렇게 꿰어서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이제 차를 이제 돈차라고 하고요. 태안자염은 아까 얘기했듯이 광물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목로는 좁쌀 중에서 좁쌀 중에서 매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술을 이제 가목로라고 합니다. 명환이 머리 좀 빗어요. 그다음에 이제 목골 황실배, 목골. 이제 먹골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저기 우리 저기 어디죠? 중량구 이쪽에 있는 이제 먹골 그죠? 먹골에서 많이 재배하던 이제 임금님 진상배 이것을 이제 황실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물고기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먹시로 만든 감식초. 이 먹시란 얘기는 이제 감 중에서 이렇게 까맣게 익었을 때 까맣게 이제 그 탄닌이 이렇게 감 표면으로 나와서 까맣게 이제 산화돼서 까만 감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먹시라고 합니다. 이 먹시로 만든 이제 감식초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간장 있고 어육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서는 이제 삭힌김치, 삭힌김치라고 그러고 이거 삭힌김치도 이제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사실은. 뭐 당진이라든지 서산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물렁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삭힌김치가 먼저 등재되면서 물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새로 그 지역 안에서 등재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좀 보다 좀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만의 문화가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불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보다 좀 열린 그런 형태로 되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예산만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약간 좀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 옥수수 여청주, 울릉도에서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토종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음식 문화를 발굴해서 계속 마세방제 이제 등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울릉도도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홍감자는 이제 이렇게 아주 빨간 감자죠, 그죠? 홍감자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댕유지, 이 당유자라고 다른 유자인데 여기 밑에 구석에 있는 게 이제 당유자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는 댕유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 순다리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제주도 곡물로 만든 식혜예요. 이 그림입니다. 제주도에서만 먹는 이제 쉬기 전에 바로 남는 밥을 가지고 만든 식혜를 이제 제주도에서는 순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재래감으로 또 이제 다양한 감들을 가지고 꽃감을 만드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산 청실배가 있고요. 토하는 이제 민물새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현임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세방주에 대개 등재된 것들이 소멸위기에 있는 그런 이제 자원들에 대한 먹거리 문화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개념이 커요. 근데 이제 그 현임닭이라는 것도 이제 재래닭 보존회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복원을 한 한국의 재래종 닭입니다. 김해 이제 차도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복원한 차들을 등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끝에 이제 1m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는 배추가 담양 토종 배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치미로 만들어 먹는 개걸무 이것도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화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고 또 박송낙지도 활용하는 동화박도 동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리로 만든 이제 골감주,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지소잎을처럼 생긴 재래 귤나무, 이것도 이제 산물이라고 산에서 나는 이제 귤이란 뜻인데 이걸 산물이라고 합니다. 뾰족뾰족 울퉁불퉁 나와 있어서 꼭 유자처럼 생겼지만 이것도 이제 귤의 하나로 산물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돼서 따로 이제 차라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금바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오분자기 이게 이제 조개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감태지, 그래서 이제 감태 해조류 감태로 가지고 만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낭장망 멸치, 지주 식김, 그다음에 이제 파라시, 8월에 나오는 홍시라고 해서 파라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제주도의 그 홍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 녹두로 만든 이제 이렇게 황포묵을 만들 수 있는 노란 녹두도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링 백모차도 이제 있고요. 작설차도 있고요. 이것들도 이제 차의 일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백모차 보면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작설차는 보통 우리가 상품화돼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일단은 좀 이것도 야생차로 만들었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랍, 우리 벌집에서 만들어낸 밀랍을 가지고 만들어낸 떡 이것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곡자 발효식초, 그래서 이제 작주부본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낸 식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룩곡물을 이제 발효시켜 만든 식초도 있고요. 그다음에 떡으로 만든 고추장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이나 이제 저수지에 있는 마름으로 만든 이제 묵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미선나무로 만든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꽃이 미선나무입니다. 되게 이제 생긴 모양은 개나리 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펴요. 개나리 꽃보다 좀 일찍 피는 꽃인데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그래서 이 미선나무로 이제 꽃으로 이제 꽃차를 이제 만들어 거 있고요. 그다음에 미선나무 옆에 있는 부추가 이제 삼부추입니다. 두뇌 부추하고 좀 달라요. 이건 삼부추고 얘네들은 어렸을 때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 봄에 주로 이제 캐서 이렇게 먹었던 그 삼부추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제 수수 온팡떡 해서 경기도 지역 향토 음식으로 이것도 찐 시루떡 만드는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나주 지역에 있는 이제 제비쑥이라고 하는 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비쑥으로 만든 떡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비쑥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생긴 모양은 제비쑥처럼 생기지 않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제비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찰벽. 이건 우리 이제 논산 씨앗도송안에서 등재를 한 이제 돼지찰벽이고요. 이건 이제 찰떡을 하면 굉장히 이게 탄력성이 높아서 냉동고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면 그 찰기가 유지되는 아주 좋은 품질의 이제 이런 찰벽입니다. 뒤 옆에 있는 이제 버들벼는 이제 공주 지역에서 등재를 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최근 걸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종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흥어도 있고요. 자리도. 그다음에 우뭇가사리, 는쟁이냉이. 이건 능쟁이냉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철원 해발 800m 고지에서 자라는 이제 냉이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와사비를 버금갈 정도로 아주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예요. 그래서 이 와사비가 되게 이제 고추냉이라는 이름으로 재배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해도 될 정도로 아주 매콤한 맛을 내는 그런 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슬 식혜, 우슬 식혜도 올라와 있어요. 우슬은 잡초죠. 여기 이제 가운데 오른쪽 편에 끝에 나오는 이제 이 무릎이 소의 무릎을 닮았다 그래서 소무릎, 쇠무릎. 그다음에 이제 한자로 하면 우슬, 소우자에 무릎 슬자를 써서 우슬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이 뿌리를 이용합니다. 우슬 뿌리. 그러면 이제 이 뼈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분들이 대개는 약재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서 우슬 식혜라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 전통음료로 쓰였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꼬마찰 옥수수. 이게 이제 무안 지역에서 이렇게 등재를 했는데 사실은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이 그 꼬마찰은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도 장콩. 이거는 이제 남도 지역 저기 장흥 쪽에서 이렇게 주로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서 먹었던 장콩 종입니다. 주로 이제 콩 작물들이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게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콩알이 작아져요. 그 남도 장콩은 굉장히 작은 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쥐눈이 콩 정도 작은 그 어떤 장콩이 메주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꾼동부는 순천 쪽에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재배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거 이제 가꾼 모양으로 이렇게 축축 늘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주로 여물기 전에 이렇게 수확해서 꼬투리째 삶아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어도 되는 그런 이제 작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작물 자체를 등재하기도 했고 요리로 등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팥장은 콩으로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팥으로 쓴 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전 기록에 보면 이제 소두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공주에 이제 계신 분이 이렇게 팥 중에서도 이 팥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팥도 넣지만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간장을 빼지 않아서 이렇게 굉장히 진한 맛을 내고, 또 이제 염도가 낮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이 팥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청도 있고요. 조청도 여러 형태로 2가지인가 3가지 엿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집된 이제 토종 작물 중에서 이제 구억배추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자술, 그다음에 노란찰 옥수수, 그다음에 이제 매옥수수 중에서 팔줄배기 옥수수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노란 옥수수 밑에 있는 게 팔줄배기인데 이 알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줄로 박혀 있다고 해서 팔줄배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제 오이, 이것도 이제 오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인제 오이 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 작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아까 신배나무도 있었구나. 참배나무도 있었고, 능금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신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좀 많이 심는 이제 보다콩, 이런 게 이제 보다콩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게 비슷하게 이제 부엉다리콩, 부악다리콩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약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다콩도 콩작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떡, 수리치, 수리치로 만드는 이제 떡을 이제 수리떡이라고 하는데, 그 수리떡도 마세방주에 등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로, 매옥수수로 만드는 올챙이묵, 여기 그림에 이제 이 올챙이묵이죠. 그다음에 작물로는 사실은 이제 율무가 이렇게 단독으로 올라와 있어요. 봉평메밀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작물 단위로 이렇게 올라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성장어, 열먹어, 가시고기도 올라와 있고요. 결명자도 따로 이렇게 작물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쥐치, 그다음에 이제 무릇도 이제 올라와 있어요. 뒤에 이제 또 따로 무릇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제 수집하면서 들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마세분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라색 꽃을 피고 있는 게 무릇의 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뿌리인데, 이 뿌리를 고아서 만든 게 그 옆에 있는 이 무릇 장아찌예요. 이것을 고아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고아서 먹는 것을 무릇곰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성분들 이제 배앓이 할 때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천에 이제 홍성에 장이 설 때마다 그것을 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국에서 그 맛을 못 잊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오이 중에서 이제 곡성의 명산 지역에서 있는 명산 오이도 등재되어 있고요. 제주 제레닭, 그다음에 어란, 토판염, 소금도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로 약차라 그래서 그 나주 불회사에 있는 그 비로 약차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나무 숲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차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비로차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등재될 때 이제 제가 심사를 했는데, 비로약차가 이제 불교 용어 중에서 이제 비로자납을 을이 있어가지고 그 약차 아니냐 했더니 이게 맞답니다. 비자나무 숲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차나무 해서 비로약차라고 불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벼 중에서는 돼지찰벼하고 버들벼가 같이 등재되어 있고요. 재작년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갯방풍 또는 이제 해방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방풍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갯방풍 했었죠, 그죠? 원방풍이 있고 갯방풍이 있고 식방풍이 있다 그랬죠, 방풍 종류 중에. 그 중에서 이 갯방풍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물 중에서 또 고소리술, 좁쌀. 제주도는 주로 이제 좁쌀로 술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고소리술 말고도 다른 것들도 좀 등재되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북발이 있는 생선이고요. 물엉겅퀴. 이건 물엉겅퀴는 나주 지역에서 이렇게 물엉겅퀴는 잠깐만 아니다. 이거 물엉겅퀴는 여기 사진에 이 사진에 여기 여자분이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게 이 물엉겅퀴입니다.
이게 물 엉겅퀴고 이것도 이제 해장국이라든지 묵나물, 쌈, 장아찌, 김치로 이렇게 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물이 있는 인근에서 이렇게 좀 자랐기 때문에 물 엉겅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그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육지에 있는 이제 엉겅퀴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엉겅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엉겅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절구대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절구대 떡이고 옆에 있는 게 절구대 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것도 등재돼서 나주에서 등재를 해서 굉장히 인기 있게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덕 가자미밥 식혜 여기까지 이제 등재됐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그 조사하면서 했던 이제 도토리떡이라든지 몇 가지가 지금 이제 심사를 거쳐서 등재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재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종 씨앗이라든지 토종 작물 이걸 가지고 등재할 때 주로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스토리라든지 농가들의 이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하고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잘 밝혀서 이게 마세방주 우리나라 한국 마세방주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등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마세방주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영문으로 이제 이걸 그 번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탈리아 본부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제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는 또 마세방주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이제 이런 마세방주에 등재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막 질문들이 많이 이탈리아에서 와요. 이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심는 거, 많이 심어서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재배해서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소멸 위기에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고요. 이게 이제 너희 나라의 특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잘 챙겨서 심사를 맡아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수집하면서 들었던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아직도 이제 대기 중인 이 중에서는 이미 이제 등재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등재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물렁지는 아까 삭힌 김치 이것하고 이제 같은 개념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꺼먹지는 무를 염장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 가장 그 위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 무잎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이게 이제 꺼먹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해안 지방에서는 굉장히 무를 이렇게 염장을 해서 꺼먹지를 만들어서 돼지고기 볶아 먹을 때나 이런 것 같이 이제 잘라서 같이 볶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의 또 하나의 음식으로는 이제 갯국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꺼먹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갯국지고요. 이 갯국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는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 바닷가에 사는 개도 넣지만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긴 호박이 들어가요. 이 긴 호박이 일반 맷돌호박이나 동그란 호박보다는 당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물렁지는 아까 삭힌 김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틀콩입니다. 그 밑에 이제 물렁지가 아니라 갯국지 밑에 있는 게 이제 배틀콩이라고 하는데 배틀한 맛이 이제 고소하면서 아주 그 향이 진한 그런 이제 향이 난다 그래요. 아마 이제 이걸 삶아서 이제 밥에 넣어 먹어보면 그 배틀한 맛이 어떤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배틀콩은 그 향을 진짜 맡아서 먹어보려면 푸콩일 때가 훨씬 더 진한 맛이 납니다. 푸콩일 때는 아주 그냥 그 진짜 푸콩으로 이렇게 배틀콩 밥을 해놓으면 동네 전체에 다 퍼질 것 같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 호박 풀떼기예요. 호박 풀떼기. 호박 풀떼기는 이제 호박죽에 쌀이나 찹쌀 대신에
밀가루를 풀어서 만든 게 이제 호박 빅대기입니다. 그다음에 호박만두, 밑에는 그림은 호박만두예요. 그러니까 풋호박을 이렇게 채로 썰어서 호박 만두 속으로 이렇게 썼던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호박 젓국찌개. 예, 어린 호박을 이제 십자로 이렇게 자르고 썰어서 이제 새우젓으로 이렇게 간을 한 호박 젓국찌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게 도대체 맛의 방주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이제 전통 음식이고 그다음에 토종 재료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 문화가 음식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토종 종자들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묵도 이제 보통 녹두묵만 아니라 이제 동부묵도 똑같이 이렇게 썼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음식 중에서 이제 시금치 김치, 시금치 김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쉴까요? 잠깐만 쉬죠.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쉬는 타임을 이용해서 질문 하신 올려주세요. 분 중에 인사를 한 분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중 선생님, 장호원에 살고 계시고요. 꾸준히 강의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김근중 선생님, 선생님 잘 듣고 계시고 호명해주면 금방 나오신다 그랬는데. 김근중 선생님.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아이고, 들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42년생이고요. 네. 서울 살다가요, 이천 장호원에 이사 온 지가 한 네. 15년 됐어요. 텃밭을 한 100여 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예, 네. 한 15년쯤 됐는데, 뭐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하고 실패를 더 많이 하고, 아, 계속 무언가 여러 가지 새로운 농사에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듣긴 듣는데요. 네. 예, 강의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하고 양인자 네. 선생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회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에너지가 많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요. 네. 그렇게 많은 도전을 네. 하신다니 굉장히 예, 멋집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응해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혹시 인사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구대 꽃이 굉장히 예뻤죠. 아까 보니까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은데. 아유. 김지훈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임차유 관장님은 안 계시는데요. 마시방주에 근래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리스트가 늘어났어요. 이만큼 우리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배틀콩 가지고 콩나물 한번 해봤는데 맛은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은 맛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이런저런 도전 또 계획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모두 잘 진행하셔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셨네. 네, 대표님 진행해 주세요. 네.
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들이 있는가 싶게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또 그 열성적인 분들이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금치 김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요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살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시금치 김치를 담궈서 개인의 이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분도 계셨어요. 시금치 김치도 배추김치 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겉절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배추김치 담듯이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할머니가 사실은 겉절이 방식으로 이렇게 시금치 김치를 담가 먹는 것을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감자범벅, 감자범벅도 대개는 이제 그 강원도에서는 이제 감자 붕생이 충청도가 충청도에서는 감자 붕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제 완두콩을 넣거나 아니면 강낭콩을 넣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밤콩 종류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이제 감자범벅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버무리, 이 시금치하고 감자범벅 사이에 있는 그림이 이제 콩버무리입니다. 물에 불린 이제 서리태콩을 쌀가루와 이렇게 섞어서 찐 게 콩버무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메밀칼 싹둑입니다. 이름이 좀 메밀칼 싹둑이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건 이제 강화도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강화도 초지대교 건너면 되게 이제 읍내로 들어가려면 초지대교에서 우회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식당가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도 파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보면 이제 메밀가루하고 쌀가루를 좀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잘라낸 칼국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칼싹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름적도 되게 이제 김치, 고기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 뭐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붙여서 하는데 되게 이제 보통 뭐 밀가루나 아니면 그냥 그거 자체로 이렇게 붙이는데 보통 누름적을 쌀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붙인다고 해요. 누름적을. 그다음에 그 밑에 약간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상추 된장국입니다. 이것은 상추를 살짝 이제 데친 다음에 이제 된장국 재료로 이렇게 해 먹으면 쌉싸름하면서도 이제 깔끔하고 아주 시원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상추 된장국.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근대 묵나물. 근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되게 국거리로 되게 이제 생채로 이렇게 국거리를 삶는데 이렇게 이제 수확량이 많으면 말렸다가 이렇게 묵나물 형태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부추처럼 생긴 게 이게 이제 두메 부추예요. 근데 이제 이 두메 부추가 굉장히 다육질이라서 질겅질겅하니 굉장히 그 씹는 맛이 그 느낌이 좀 안 좋아하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렇게 이제 육질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끈적끈적한 육질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해 먹는 게 이걸 이제 말린 다음에 갈아서 분말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숫가루를 먹거나 이럴 때 토핑하는 형식으로 또는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데도 이렇게 토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북나무예요. 흔히 이제 그 북나무를 강원도 철원에서는 이걸 이제 소금나무라고 해요. 소금나무. 여기 보면 이제 이 나무 끝털이에 반짝반짝하게 하얗게 이렇게 맺힌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북나무에 달린 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북나무 열매에 송글송글하게 이렇게 소금이 맺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철원 지역에서 이제 그 두부를 만드는 이제 식당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 음식에 관련된 재료들을 얻었습니다. 북나무는 이제 이 북나무라고도 하고 또 이 염색할 때 염색 색소로는 오베자 염색 있죠. 오베자 염색이 바로 이 북나무로 하는 염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릎
무릇떡하고 무릇곰은 등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무릇떡하고 무릇곰은 마세방주에 등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 중에서 도토리떡도 최근에 심사를 맡아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마세방주에 도토리떡도. 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막걸리는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막걸리인데 옥수수 자체로만으로 막걸리를 담그면 맛이 좀 그렇게 썩 그 상쾌한 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항상 계절별로 뭐 가을에는 국화꽃을 넣고 봄에는 이제 솔잎을 솔순이겠죠. 예, 솔순을 넣고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달리한 그 블렌딩을 다시 달리한 그런 그 막걸리를 담궈 먹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가평에서 들은 얘기예요. 옥수수 막걸리는. 그다음에 이제 뎁사리. 되게 이제 이게 자람 밑에 있는 게 뎁사리인데 뎁사리는 자라면 이제 이걸로 빗자루를 쓸어서 이제 빗자루를 만드는 그런 재료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약재로도 이게 뎁사리가 쓰입니다. 보면 이제 이게 뎁사리 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싹이 나왔을 때는 한 이 정도 자랐겠죠. 이 정도 자란 어린 싹으로는 묻혀서 데쳐서 나물을 해 먹어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뎁살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뎁살이 씨앗으로는 이게 씨앗이나 이게 이제 다 컸을 때의 어떤 줄기를 차를 끓여서 먹으면 이제 약재로도 이제 활용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약재인데요. 뎁살이 씨앗으로는 이제 씨앗이나 이렇게 자란 줄기 이런 것들은 약재로 차를 끓여서 먹으면 오줌 소태에 아주 좋다고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좋다고 해서 지금에 나오는 약들처럼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복용해주면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토리떡 마세방주에 등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중에서 이제 생강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강나무를 얘기하면 되게 이제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생강나무라고 안 부르고 산동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생강나무도 조그맣게 이제 열매가 달리는데 거기서 기름을 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머리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동백 씨앗으로 머리기름을 짜지만 이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이 생강나무로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리를 발랐기 때문에 똑같이 산동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리가 있는데 흔히 요즘은 이제 음료로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야관문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비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을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데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있으면 되게 몸이 차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이 비수리를 잘라서 이제 차로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작물들의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식단을 다시 한번 공개하는데 이게 이제 그 청와대 만찬석상에 올렸던 메뉴예요. 누가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국빈으로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밥상을 차려줬던 메뉴예요. 여기서 보면 북한에서 옛날에 재배했던 토종쌀 2가지하고 남한에서 옛날에 재배했던 토종쌀 2가지를 섞어서 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도새우로 또 요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식단 차림으로 이렇게 딱 전달이 되죠, 그죠?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죠? 이런 말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농사에서 그다음에 요리에서 그다음에 그것을 먹는 사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자리로 모아질 수 있는 가장 최종의 결과물은 이 요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농사의 꽃은 요리로 활용 점정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각각의 토종 작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요리법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밥상 차림으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안에서도 그런 소중한 자원들, 소중한 그 전통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차근차근히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히 천천히 모아보는 일들,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이런 이제 전통 지식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런 전통 지식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계절이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018년에 그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의정서에 조인을 했어요. 그 나고야 의정서 조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그 각 지역의 전통 지식들이 해외에서 활용될 경우에 그에 따른 로열티를 우리나라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법에서부터 그건 이제 하나의 특허권이 될 거고, 요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리작용이 될 거고, 이러한 어떤 전통 지식들이 이제는 하나의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앗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의 주변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것들이 각 지역의 씨앗 도서관들이 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들어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님, 임차라뇨? 임차가 뭐죠? 임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구황차류부터 알려주세요. 구황차료요? 구황차류 책 제목 정확히 알려달라고. 예, 구황찰요예요. 구황찰요. 예, 말 그대로. 찰류. 예, 구황찰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하기도 했던 그 옹구이 지신 시리즈 책에 보면 되게 이제 한 6권부터 10권까지인가가 아마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모아놓은 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황차료도 이제 번역돼서 다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질문이 많지는 않네요. 예. 그래요. 뎁사리와 도이종 코키아는 같은 종인가요? 코키아가 뭐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코키아? 왜 마우스가 안 됐지? 코키아가 뭘까요? 이게 지금 마우스가 안 돼요. 왜 이러지? 마우스가 안 들어서 마우스가 잠겼네요. 코키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화전민 두부가 일반 두부와 다른 점이 있나요? 예. 화전민 두부가 먹어봤으면 알겠는데 홍순동님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맛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못 먹고 왔잖아요. 예. 단순히 이제 우리가 소금 일반적인 소금이나 아니면 이제 그 소금이나 이제 간수로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연결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금나무에 달린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코키아는 아마 이제 최근에 들어온 관상용 뎁살일 것 같아요. 예. 가을에 붉게 변한다는 거 보니까 뎁사리도 이제 약간 끝쪽이 이렇게 붉게 변하긴 하거든요. 단풍이 들면. 근데 이제 키가 작고 최근에 들어오는 이 관상용하고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그 코키아만 가지고 이렇게 아예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아예 코키아만 쫙. 우리 그 뭐죠? 그 핑크뮬리 뭐 이런 것처럼 쫙 그 코키아만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놓은 지자체도 있는 거 봤어요.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 네,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때 학교 급식과 관계에서 네, 잠깐만 짧게만 이야기하면은 학교 급식에 이제 애들이 같이 싸우면 좋지만 그러지 네.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공공성 때문에 학교 급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을 국가가 같이 키워야 되는 국가의 책임 네, 이 부분이 좀 강조되는 시절이고 만약 유럽과 같은 형태라면은 이게 이제 애들한테 각자한테 뭐 급식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싸우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애들 공동급식 지원센터처럼 학교 급식을 해야 애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급식 복지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또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의 다양성, 맛의 다양성은 조금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과제로 네,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지할 내용이 이제 카톡에다 올리기도 했고요. 종자 기능사 공부 모임을 이제 자격증 공부 모임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1강을 진행을 했고 이번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똑같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줌 주소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 카톡방에 이렇게 계신 손도혜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또 공부 모임 또 하나 있어요. 주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할 생각인데요. 작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요즘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물들이 계속 북상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사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사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현명한 어떤 친환경적인 재배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좀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작물 생리학이라서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좀 어렵게 들어가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육묘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오후에는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그 육묘 내년 올해죠. 올해 농사 준비를 모종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진행하는 일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아직 회비는 지금 그 종자 기능사 회비는 10만 원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육묘하고 작물 생리학 부분에 대한 회비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해서요. 토요일 날까지 결정을 해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또 비용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아무튼 토요일 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예, 올라왔는데 고맙습니다. 네. 질문? 오프라인으로 네. 당진에서 학교 급식은 친환경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 주기 어렵습니다.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모이게 되면 수원에서 모일 겁니다. 네. 더 마치겠습니다. 이상 더 이상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카톡을 이용하시고요. 예, 또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강해 주신 강사님께, 우리 대표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